톡톡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이야기 공방 끌린톡입니다. 오디오 다큐 모카의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여러분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의 사진, 그리고 성적표와 상장이 있어요. 다시 보기에는 좀 쑥스러운데 저희 친정엄마가 워낙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모았다가 주셔서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편지나 일기가 있었고요. 연애할 때 봤던 영화표와 포스터, 성냥 같은 것도 좀 모았었는데 이런 것들은 결혼하고 이사를 하면서 거의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뭔가를 모은 건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와 관련된 물건들이죠. 육아일기랑 또 아이가 입었던 베넷저고리, 갖고 놀았던 장난감, 유치원에서 꼬물꼬물 만들고 그렸던 그림과 작품들, 어버이날에 받은 편지. 지금은 청년으로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아이와 관련된 많은 물건들을 저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에 담긴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참 뿌듯하고 행복하죠. 이런 마음으로 저의 친정엄마도 제 물건들을 보관하셨겠죠? 모카의 세상 이야기.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물건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좀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 그런 거 정리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의 첫 월급,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이제 88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첫 월급 봉투. 그때는 종이 이렇게 봉투에 인쇄가 돼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그 나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입금되기 전까지 그 봉투로 나오던 그거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남편의 노고,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던 부분들, 정말 고마움,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우리가 그때 결혼하던 그 시절에는 결혼을 하면은 여자들은 다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혼자서 요즘 다 맞벌이를 하지만 그때는 이제 외벌이였으니까 혼자서 벌고 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아주 풍족하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월급 봉투 받으면 그거로 한 달을 생활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또 조금씩 모을 때 그런 기쁨, 그런 게 지금도 그걸 보면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뤘구나, 그런 생각도 들죠. 그쵸. 그때 88년이니까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한 몇십만 원? 첫 월급이 세공제하고 한 몇십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2년 그때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하고 생각해 보면은 아주 천지 차이죠. 네,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당신 이렇게 그 봉투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소중하다. 그래서 아직도 그냥 갖고 있다.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나는 스스로도 나에게 보물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간직하는 보람도 있고 나중에 이걸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내 손 내가 있는 동안에 다 정리하고 없애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월급 봉투라는 게 있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노란색 봉투에 현금으로 된 월급을 받았어요. 연차가 높아지면서 월급 봉투도 점점 두꺼워져서 일하는 보람이 있었고요. 월급날이 되면 아이들은 통닭 사들고 오는 아빠를 기다렸죠. 90년대 중반 정도일까요?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사라진 걸로 아는데요. 요즘엔 대부분 온라인 거래를 하니까 이제는 월급 봉투는 대표적인 추억의 물건이 되었네요. 차곡차곡 모아진 월급 봉투를 보면 당시의 경제 상황도 알 수 있으니까 월급 봉투야말로 시대의 기록이자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남편의 월급 봉투, 우리의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남긴 물건에 대한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모았던 우표들 어느 순간에 제가 보고 아버지가 저를 주시겠다고 했었죠. 한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안 모으시니 네가 가져다가 정리하고 네가 또 모으고 싶은 거를 거기다 더 모아라 해서 제가 그 후로 한 십몇 년 더 모았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가 한 몇백 장 정도 됐고 제가 또 그만큼은 또 더 모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거 한 60년대, 1960년대 우표부터 80년대 초중반 거까지 있는 것 같고 제가 모았을 때는 90년대 이후 거. 그래서 한 2000년 초반 정도 거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한 4년, 5년 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이제 문득 난 거죠. 우표가. 다정하시진 않으셨는데 이제 속정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뭐 자식들이랑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런 물건에 대해서 보면 이제 생각이 나고 우표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러브를 어렸을 때 사주셨는데 야구 글러브를 사주셨는데 되게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옛날에 남대문인가 동대문을 다 뒤지고 다녀서 사주셔서 그걸 또 했고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게 됐고 제가 커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또 우리 애들이 또 야구를 또 좋아하고 또 이제 저도 아버지 생각이 나서 또 저도 발품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같이 나가서 같이 사서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가끔씩 그렇죠. 뭐 다들 그렇죠. 뭐 돌아가셨으니까 좀 건강하시고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잘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돌아가시고 나서는 뭔가 다들 후회가 있지 않을까. 네. 아버지가 제일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앨범들 빼고는 우표가 이제 사진 같은 건 많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왠지 모르게 그런 사물에 대한 그 우표만 봐도 뭔가 그런 옛날에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남죠. 이분은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다가 울컥하셔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많은 분이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우표는 생각만 해도 아버지가 떠오른다고 하세요. 우표라는 건 쉽게 사고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수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표에 담긴 아버지의 시간과 기억이 더 강하고 오래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아버지의 우표.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와 나의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선물이라는 대표작을 갖고 있는 장편 소설가 은희경 작가가 작년에 또 못 버린 물건들이라는 제목의 첫 에세이를 출간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물건들을 버릴 수 없게 만드는 데에는 거기 깃든 나의 시간도 한 몫을 차지한다. 물건에는 그것을 살 때의 나, 그것을 쓸 때의 나, 그리고 그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 있으며 나는 그 시간을 존중하고 싶은 것이다. 오늘은 시간과 기억이 가득 담겨 있는 소중한 물건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카의 세상 이야기, 나의 소중한 물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끌림톡이 작은 울림이 되어 마음의 열림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상 이야기 공방 끌림톡이었습니다.